안녕하세요.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 물생활, 특히 수초항을 운영하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데 환수나 청소는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 무한소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수초를 키운다면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트리밍을 해줘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수초를 키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열대어들의 은신처, 수질 정화, 인테리어 및 관상 등이 있습니다. 은신처나 수질 정화 목적으로 본다면 더 두어도 좋겠지만 인테리어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할 때마다 유독 길게 자라는 것만 부분적으로 트리밍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 유지하고 있네요. 수초는 튼튼하게 잘 성장했을 뿐인데 수조 크기만큼 자랐다고 잘라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촉에 적어도 500원에서 1000원 이상씩 주고 구입했는데 이제는 수백 촉이 버려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려나간 수초는 매번 한 무더기가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 나눔을 하자니 물고기가 죽었다느니 달팽이가 생겼다느니 하는 억울한 상황이 두렵고 수조를 새로 만드는 것도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려지는 수초가 아까워 하나둘 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테라리움용 식물은 덤입니다. 제 수조에서도 보았던 낯익은 수초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런너를 하던 미니 워터 코인, 마찬가지로 뜻대로 안 되던 노치도메, 수조에서 다 녹아가던 에란도 여기 있습니다. 트리밍하고 버리기 아까웠던 쭈구리 헬프리, 빛이 부족해서인지 길게 자라면서 역변했습니다. 이끼가 감당한데 쫓겨난 미니 헤어그라스도 여기서 잘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정경과 중경수초입니다. 후경수초들은 여기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버려지고 있네요. 혼자 사는 집에 남는 리빙박스는 이 두 개뿐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투명 리빙박스 중 가장 큰 것으로. 사실 높이는 이보다 낮은 게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은데 가격이 똑같이 5,000원이기에 그냥 큰 걸로 샀습니다. 이건 과습 방지를 위해 바닥에 고인물을 빼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바닥재는 주로 난석과 한번 사용한 중고 소위를 사용했습니다. 물빠짐이 좋게 난석을 2cm 정도 깔고 그 위로 소위를 올렸는데 남은 소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동생사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산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용량으로 급발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 부세파란드라를 사버렸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수조에 넣을 곳도 없다는 걸 알면서 또 구입해버렸습니다. 마치 포켓몬 카드를 모으듯이 나에게 없는 새로운 종류를 꼭 가지고 싶어지는 이 감정.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으니 수조에 넣는 건 힘들고 리빙박스를 이용해 수상으로 키워보려 합니다.
우선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해 물로 잘 헹굽니다. 이때 락스로 가볍게 처리하면 곰팡이나 벌레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저는 귀찮아서 안 했다가 바로 다음날 거미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새로운 식물이나 생물을 들일 때 검역은 필수입니다. 다음은 상한 잎이나 너무 긴 뿌리는 정리해줍니다. 물로 헹궈내지 못한 이물질도 이때 마저 처리합니다. 대충 정리해도 이 정도 양이 나오네요. 하나 보여드리자면 잔뿌리는 거의 없이 큰 뿌리 중간 정도 잘라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잔뿌리가 금방 내려와 자라는 데는 큰 문제 없더군요. 정리가 다 되었으니 리빙박스로 보내보겠습니다. 전부 처음 키워보는 새로운 종류들이라 두근거립니다. 이 리빙박스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너무 기대되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는 법이죠. 동생사를 5에서 6cm 높이로 깔아줍니다. 흘린 것도 알뜰하게 주워 담습니다. 보통 동생사와 저곡토 그리고 다른 것도 섞어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동생사만 단독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한쪽 구석에 물을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들어 봅니다. 건조한 동생사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본격적으로 심어줍니다. 심는다고 표현했지만 뿌리가 거의 제거된 상태라 잎의 방향만 위로 향하게 살포시 올려놓는 정도입니다. 새로운 잎이 자라날 방향을 고려해 적당히 간격을 띄워줍니다. 간격을 신경 쓰지 않으려면 한 촉씩 따로 미니 화분에 키우는 게 편한데 손이 많이 가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손이 안 가려면 이런 짓을 안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생사는 양분이 없는 화산석이기에 저는 집에 남아도는 이니셜 스틱과 네오탭을 사이사이 놓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이니셜 스틱과 네오탭이 물을 뿌릴 때마다 조금씩 녹아드는 형태로 배치했는데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성장 중입니다. 수초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테라리움에 빠지기도 하고 리빙박스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